1770년에서 1780년 사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보어인과 원주민 부족 간의 접촉, 원주민 사회의 군사적 조직화, 그리고 산부족에 대한 위협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 역사적 배경 케이프 식민지의 확장과 보어인의 이동. 1770년에서 1780년 사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는 케이프 식민지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의 통제 아래 있던 시기로, 이 시기는 VOC의 행정력과 경제적 기반이 점차 약화되면서 보어인들이 동부 국경을 넘어 내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보어인은 주로 네덜란드계 이민자들로 17세기부터 케이프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과 목축을 기반으로 생활하며 아프리카너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VOC의 과세와 규제, 그리고 제한된 토지 사용에 대한 불만을 품고 더 넓은 목초지와 독립적인 생활을 찾아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이동은 필연적으로 원주민 부족들과의 접촉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케이프 식민지의 동부 국경은 현재의 동부 케이프 지역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보어인들이 주로 마주친 원주민 집단은 크사 부족이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질문에서 언급한 은데벨레와 줄루 부족은 더 북쪽과 동쪽, 즉 현재의 음푸말랑가와 콰줄루 마이너스 나탈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보어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은데벨레와 줄루 부족은 19세기 데이주그레이트 트랙 1830년대 이후에야 보어인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으며, 특히 줄루족은 19세기 초 샤카 줄루의 지도 아래 강력한 군사 왕국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어인과 은데벨레 및 줄루족 접촉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지리적 맥락에 비추어 크사 부족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는 이 시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에서 주요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입니다. VOC의 통치가 약화된 이 시기는 또한 1795년, 영국이 케이프를 점령하기 전에 혼란스러운 전환기로, 보어인들의 이동은 이후 남아프리카의 식민지 역사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2. 보어인과 크사 부족 간의 무역과 갈등. 보어인과 크사 부족 간의 관계는 무역과 갈등이 혼재된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무역은 주로 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보어인의 목축, 경제와 크사 부족의 전통적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소 거래를 통해 양측 간 평화로운 교류가 가능했으며, 이는 서로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협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보어인들은 소를 통해 목축지의 확장과 식량 공급을 보장받았고, 크사 부족은 이를 통해 금속 제품이나 기타 물품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보어인들이 동부 케이프의 주루벨트 지역으로 점차 정착하면서 토지와 물, 목초지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는 곧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크사 부족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목축지와 생활 공간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고, 보어인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는 1779년부터 1781년까지 이어진 첫 번째 국경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소도난 혐의로 촉발되었으며, 보어인들이 크사 부족을 그레이트 피쉬강 동쪽으로 몰아내려는 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어인들은 크사 부족을 가축 도둑으로 간주하고 조직적인 코만도를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단순한 국지적 분쟁을 넘어 동부 국경에서의 첫 대규모 충돌로 기록되었습니다. 코만도는 보어인 농부들로 구성된 민병대 조직으로, VOC의 공식적인 군사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방어와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크사 부족은 이에 맞서 강력한 저항을 보였고, 전쟁은 명확한 승패 없이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19세기 동안 이어질 국경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보어인과 크사 부족 간의 긴장은 1795년 영국이 케이프를 점령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무역과 갈등의 혼재는 이 시기 보어인과 원주민 간 상호작용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초기에는 물물교환과 같은 협력적 관계가 존재했으나, 보어인의 정착과 토지 점유가 늘어나면서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경쟁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사회적 차이와 식민지 확장의 본질적인 충돌을 반영하며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3. 원주민 사회의 군사적 조직화. 크사 부족은 보어인의 침입에 대응하여 점차 군사적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족 지도자들, 예를 들어 은들람베와 같은 인물 아래 전투 단위를 형성했으며 전통적인 창과 방패를 활용한 전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크사 부족의 사회 구조는 시족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족 기반의 단결력은 군사적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 국경 전쟁 당시 크사 부족은 보어인의 코만도에 맞서 조직적인 저항을 보였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 점차 체계적인 반격으로 발전했습니다. 1780년에는 아드리아안 반 야르스벨트라는 인물이 동부 전선의 야전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보어 코만도를 이끌었고 이들은 크사 부족으로부터 많은 소를 노획하며 주르벨트 지역에서 그들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크사 부족은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식 전술과 시족 간 협력을 통해 보어인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고 보어인들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크사 부족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점차 군사적 응집력을 키워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군사적 조직화는 이후 19세기 국경전쟁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크사 부족은 보어인뿐 아니라 영국 식민 세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저항을 펼쳤습니다. 1770년부터 1780년대의 초기 조직화는 이후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했으며 이는 원주민 사회가 외부 침입에 대해 점진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방식을 발전시켰음을 나타냅니다. 크사 부족의 군사적 대응은 단순히 물리적 저항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사회적 단결력과 전통적 전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크사 부족의 저항은 이후 영국과의 충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 사회가 식민지 세력에 맞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영토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삼 부족에 가해진 위협. 삼 부족은 보어인과 영국 상인들의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삼 부족, 즉 부시먼으로 불리는 수렵채집민들은 농업이나 목축 기반 사회가 아닌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어인의 토지 점유와 영국 상인의 자원 착취에 특히 취약했습니다. 삼 부족은 수천 년 동안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렵과 채집을 통해 생존해 온 원주민 집단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은 자연과의 조화와 이동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어인들이 동부 케이프와 내륙으로 확장하면서 삼 부족의 전통적인 사냥터와 수렵 공간이 점차 파괴되었고 이는 그들의 생존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보어인들은 삼 부족을 가축 도둑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으며 많은 삼 부족민이 살해되거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18세기 말까지 수천 명의 삼 부족민이 이러한 폭력과 착취로 인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국 상인들 또한 식민지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삼 부족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케이프 식민지의 경제적 확장을 위해 자원을 착취했으며 이는 삼 부족의 수렵채집 생활 방식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삼 부족은 조직화된 군사적 저항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나 자원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크사 부족과 같은 농업 기반 원주민 사회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크사 부족은 군사적으로 조직화하여 보어인과 영국 상인에 맞설 수 있었지만 삼 부족은 이러한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식민지 확장이 원주민 사회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으로 삼 부족의 고립된 생활 방식이 이 시기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를 강조합니다. 삼 부족의 몰락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식민지 세력에 의해 점차 소멸되는 과정을 상징하며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 역사에서 비극적인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5. 비교 분석과 예상치 못한 세부사항. 이 시기 보어인과 원주민 부족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드러납니다. 크사 부족은 농업과 목축 기반 사회로 군사적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보어인의 침입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의 시족 기반 사회 구조와 전통적 전투 기술은 군사적 조직화를 뒷받침했으며 이는 보어인과의 충돌에서 일정 수준의 저항력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반면 삼 부족은 수렵채집 생활 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자원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보어인과 영국 상인의 압박에 더 취약했습니다. 삼 부족의 극단적인 취약성은 종종 역사적 내러티브에서 간과되곤 하지만 이 시기 그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상치 못한 세부사항으로 삼 부족의 몰락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문화적 소멸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크사 부족은 저항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산 부족은 식민지 확장의 압력 속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이는 모든 원주민 집단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식민지 확장의 복합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어인과 크사 부족 간의 갈등이 이후 영국 식민 세력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시기 크사 부족의 군사적 조직화는 이후 19세기 국경 전쟁에서 더욱 체계화되었고,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 사회가 외부 침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6. 결론. 1770년부터 1780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는 보어인의 동부 확장과 크사 부족과의 접촉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과 갈등이 혼재된 이 상호작용은 소거래에서 시작되었으나 토지 경쟁으로 인해 첫 번째 국경 전쟁과 같은 충돌로 발전했습니다. 크사 부족은 이에 대응하여 군사적으로 조직화되었으며 이는 이후 식민 세력과의 저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반면 산 부족은 보어인과 영국 상인의 압박으로 생존 위협을 받았고 그들의 수렵채집 생활 방식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후 보어인의 데이주와 줄루 왕국의 부상, 그리고 영국 식민 지배로 이어지는 전환기로 남아프리카의 복잡한 식민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추가로 살펴보면 이 시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통치가 약화되면서 보어인들이 독립성을 추구하며 내륙으로 이동한 시기로 이는 원주민과의 충돌을 가속화했습니다. 1795년 영국이 케이프를 점령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1770년부터 1780년대의 사건들은 그 전초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크사 부족과의 갈등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이후 남아프리카의 식민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산 부족의 몰락은 식민지 확장이 원주민 사회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요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기 식민지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보어인과 원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이후 수세기 동안의 역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조명합니다. 이 시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복잡한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하며 식민지 확장과 원주민 저항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됩니다.